솔직히 말하면 좋아했던 공간이라고 딱 꼽을 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공간은 역시 연구실이었는데요. 공간 자체가 특별했다기보다는 연구에 몰두하고 고민하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 연구실에서 나와 잠시 쉬면서 캠퍼스 구석구석을 산책하던 조용한 순간들도 저에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캠퍼스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그곳에서 쌓인 시간과 경험이 저에게 큰 의미를 만들어준 공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대건축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건설 관리 연구실의 전신인 건설관리 및 정책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문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 출연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건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면서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을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건설관리이다 보니 건설관리와 관련된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건축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무언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통해 삶의 공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방식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에게 있어 건축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 당시에는 지금처럼 다양한 전공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얻기 어려운 시기였고 그나마 건축이 비교적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이 컸습니다. 드라마 속 멋진 건축가의 모습도 저에겐 막연한 동경도 있었고요. 처음엔 뚜렷한 목표는 없었지만 수업을 들으며 점점 공학적 관점에서 건축을 바라보게 되었고 특히 구조나 건설관리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에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수치와 해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자연스럽게 연구에 관심이 생겨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전공자로서 기술뿐 아니라 경제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서 경제학과의 계량 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막연히 도움될 거라 생각했지만 시계 기원과 수식 중심의 수업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낯설어서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특히 회귀 분석을 한 학기 내내 다뤘는데 경제학 기초가 부족했던 터라 따라가는 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수업 덕분에 제가 진짜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술과 경영이 만나는 건설 관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경제학 성적은 그리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진로에 대한 나의 선택을 확고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내 전공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설계를 하고 싶어서 미술학원도 다니기도 했지만 미적인 감각의 한계를 느끼며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건설관리 분야를 접했고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프로젝트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이 저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기술, 경제성, 조직 조율 등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이 분야에서 저는 계속 도전과 성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은 2050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센터와 서울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제도 개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건물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학도로서 시각이 탄소중립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일상은 여느 연구 책임자나 직장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나 정책 연구는 매우 복합적 과제이기 때문에 저의 일과 중 상당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회의, 정책 담당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협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연구를 지향하고자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하면서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시민들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걸 볼 때는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보다는 아마 공학적 분석과 관리적 판단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은 시공, 공정, 비용,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는 분야입니다. 박사과정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설 사업의 최적화 방안을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당시엔 건설과 온실가스를 함께 다루는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겼고 그 관심이 지금의 탄소중립센터 업무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건물 부분의 정량적 평가와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사업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하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분야로 확장이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지금처럼 탄소 중립 센터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제가 여기 오기 전 국토안전관리원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절인데요. 그 당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개정하고 민간 그리고 공공 그린 리모델링 정책을 기획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 정책 사업으로 도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력이 필요했던 만큼 그 당시엔 실무적으로도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었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경험이 제게는 중요한 경력의 큰 전환점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물 대부분은 이미 지어진 기존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비해 탄소 중립 실현이 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후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 효과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이를 서울형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이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은 이제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산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우리 건설 산업도 앞으로는 기술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축공학도들도 폭넓게 사회 전반 이슈를 전공과 함께 연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센터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연구를 넘어서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율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건물, 교통,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우리 센터에서 함께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건설 산업은 단순히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기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후배들이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단순히 교과서적에서 나오는 지식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신의 전공을 다른 분야와 연결할 수 있는 시야와 감각이 중요합니다. 건축공학도는 도시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어렵겠지만 전공의 깊이와 함께 융합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키우는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배 여러분도 전공, 진로,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지금의 길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선택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걸 완벽히 계획하려고 하기보다 주어진 일에 진지하게 임하고 스스로를 믿어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단지 전공에만 갇히지 말고 건축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 넓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건축은 삶과 사회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고민과 경험이 결국 여러분만의 시선과 언어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